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초인류 기업인데, 초인류 기업에 대해서는 되기 위해서는 여기 사장님들이 초인류가 되지 않으면요 절대로 초인류가 안 됩니다. 그러면 초인류라는 게 뭐냐? 초인류라는 것은 무슨 학교 학력이 비가 번쩍하다, 사회적 지위가 굉장히 높았다, 그거 초인류 아니에요. 초인류 인간은 건전한 상식과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초인류예요. 지금 한수원 수사하고 있죠. 그 원자력의 산신령들이에요. 그런데 그 비리가 어느 정도까지인지를 캐낼 수가 없죠. 그 사람들 굉장한 지식인들이에요. 굉장한 지식인들인데 그걸 우리가 초인류라고 할 수 있어요? 비리로 얼룩진 그 집단을 아무리 지식이 많이 들어가 있어도 그것은 신사숙녀가 아니에요. 그래서 애터미의 최종 회사가 지향하는 바는 초인류 기업인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초인류가 돼야 되고, 초인류는 곧 누가 초인류냐? 건전한 상식을 가진 신사숙녀가 초인류예요. 학력도 아니고 무슨 사회적 지위도 아니에요. 그래서 초인류를 지향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아카데미 이름이 뭐예요? 석세스 아카데미. 석세스는 성공이고 아카데미는 사관학교예요. 성공사관학교예요. 성공사관학교니까 사관학교에서는 쫄병을 양성하지 않습니다. 장교를 양성해요. 리더를 양성한단 말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 그러니까 전부 다 어떤 분들이에요? 리더가 되실 분들이에요. 나는 내 부하가 없는데 적어도 부하 한 명은 있습니다. 누구예요? 나 자신. 나 자신을 내가 리드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 자신을 내가 리드 못한 사람이 많아요. 좋다고 하니까 해볼까 그랬다가 나쁘다고 하니까 안 해야지. 그럼 뭐예요? 자기 자신을 자기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주인이 아닌데 어떻게 성공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셀프 리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리더가 되지 않으면요 성공할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을 자기가 적어도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럼 왜 그게 가능하냐? 왜 그게 가능하냐? 맹자, 사서삼경에 맹자라는 것이 있어요. 맹자가 한 말 중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어요. 양지양능입니다. 이건 무지무지 중요해요. 양지양능 한번 해보세요. 양지양능. 요걸 조선시대에 하면요 참수를 시켰습니다. 이 말을 못하게 했어요. 양지양능이라는 말을 하면은 조선시대는 참수를 당했어요. 왜 그러겠어요? 양지양능은 문자 그대로 인간이 배우지 않고도 자동적으로 자연적으로 알게 되는 지혜. 사람이 연륜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학교에서 누구에게 배우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알게 되는 진리가 있다 이거예요. 양능은 그것을 실천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양지양능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효도한다. 이거 어디서 배웠어요? 학교 안 다닌 사람도 다 알아.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아프시면 병원에 모시고 간다. 행동이에요. 그거 그렇게 하라고 누가 가르친 사람 없고 법적으로 제재한 사람 없는데 한다 이거예요. 이게 양지양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소득을 올려서 가족을 부양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아픈 형제간들을 지원을 해주고 하는 게 양지양능이라는 거예요. 맹자가 하는 얘기는. 그런데 조선시대는 왜 이 말을 못하게 했냐면은, 만약에 인간이 양지양능을 가지고 있다면 위에 글을 배운 사대부, 양반 사대부가 백성을 지배해야 된다는 논리가 없어져 버려요. 백성이 배우지 않더라도 진리와 지혜를 가지고 있는데 저그들이 지배할 이유가 뭐가 있어? 안 된다 이거예요. 주저하기는 이게 없어요. 양지양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력에 관계없이 진리를 이야기해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대학에서는 뭘 하느냐? 대학에서는 사관학교니까 대학이죠. 예. 대학에서는 뭘 하느냐? 대학에서 뭘 하느냐? 그거 참 교육법에만 딱 있어요. 지식의 수월성 뭐 이게 딱 있는데 그거 말고 그건 너무 어려워. 그거 읽어봐도 너무 어려워요. 교육법에 있는 게, 대학 교육법에. 그런데 사서삼경 대학의 경문이 있습니다.
대학에 경문이 있는데 그 경문에 대학에서는 뭘 하는가 하는 게 나와 있어요. 대학에서는 뭘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 애터미 석세스 아카데미 성공사관학교 성공대학을 통해서 나는 뭘 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뭘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대학 지도. 대학이 가는 길은 대학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어디에 있냐 하면은 제 명명덕 그랬거든요. 제 명명덕. 요 앞에 명은 동사고 요 뒤에 명은 형용사입니다. 밝은 덕을 밝게 하는 데 있으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 인간은 양심이라든가 또는 이지적, 즉 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세상에 어렵게 찌들게 살다 보니까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런 말이에요. 마음이 어두워졌다. 힘들게 어느 놈한테 사기당해, 어느 놈이 개돈 떼먹고 도망가, 맨날 또 뭐 IMF 만나서 망해, 이러다 보니까 마음이 어두워졌는데 대학은 뭐 하는 곳이냐? 그 어두워진 마음을 밝게 해주는 곳이다. 그런 얘기야 지금 이게. 제 명명덕하며, 그 다음에 제 친민하며, 백성과 친해지는 데 있으며. 그러니까 지도자와 백성과 백성 상호 간에 친하게 되는 데 있으며. 어떻게 해야 친해져요? 서로 속이고 뜯어먹고 불화하고는 친해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애터미에 비유하면 회사와 사업자, 그리고 회사와 협력업체, 그리고 스폰서와 파트너, 그 다음에 형제라인끼리 서로 친해지는 데 있으며. 친해지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어요. 나만 잘 먹고 잘 살자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어디 있냐 하면은 제 지어지선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머무를 짓자니까 머무른다는 것까지 간다 그 말이거든요. 지극한 선. 지극한 선에 머무르는 데 있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 하면은 이 나라 살기 좋네. 그렇게 만드는 데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나라 살기 좋네. 우리 고향 살기 좋네. 그 말은 이 회사 참 좋네. 그렇게 하는 데 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건 대학은 큰 배움인데 큰 배움을 가리키는 의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렇게 되느냐? 어떻게 해야 이렇게 되느냐? 여기에 8가지가 있습니다. 8가지.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냐면 경물이라고 했어요. 경물은 사물의 이치를 올바로 안다 그 말이죠. 즉 애터미에 대해서 올바로 알아야 된다. 올바로. 이 격자는 막대 격자인데 이 막대 격자가 들어가면 뭔가 질서정연하고 품격이 있는 걸 말해요. 이 격자가 들어가는 말은 전부 그래요. 격자라는 말은 격자라는 말은 문이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놓여놓은 격자라고 그러잖아요. 막대 격자예요. 그리고 인격, 품격, 격언 할 때 전부 격자예요. 그러니까 뭔가 정확하게 올바르게 이해하는 걸 경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애터미 사업에서 성공하는데 맨 먼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애터미 사업을 올바로 하는 거예요. 문의 격자처럼 질서정연하게 알아야지 삐뚤뿌뚤 이렇게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격자, 경물. 그 다음에 취지. 이것은 그러니까 사물을 올바르게 분석해서 지식에 이르고 또는 지혜에 이르고 그 말이에요. 지혜를 얻고 지식을 얻어야 돼. 애터미 사업은 이렇게 하는 거로구나. 이렇게 꼼수를 써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째 성의. 뜻을 정성스럽게 해야 된다. 성의. 뜻을 이게 마음이에요. 4번째 정심. 정직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경물, 지식, 성의, 정심 이렇게 한 다음에 뭘 하냐면 수신이에요. 수신. 몸을 닫고 그 다음에 재가. 가정을 가지런하 하게 하고 치국한 다음에 평천하러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교육 받으시는 것은 어디까지 되느냐 하면은 경물, 치지, 성의, 정심. 요것은 머리 공부를 하는 것이고 머리로 하는 거예요. 경물, 치질은 머리 공부예요. 머리. 인텔렉추얼 디스플린이란 말이에요. 머리 공부예요. 인텔렉추얼 디스플린.
성의 정심, 이건 뭐예요? 이거? 성의 정심은 마음 공부예요. 마음이 정성스럽고 정직하고 성실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수신, 이건 몸 공부입니다. 몸, 수신. 수신하고 그렇게 해야 재가가 돼요. 재가는 가정을 가지런하게 한다. 가정을 가지런하게. 다시 말하면 자식을 사랑하고 부모에 효독하고 형제간에 우애하고 이웃에 봉사하고, 이게 재가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치국, 그리고 내 파트너로 한국 시장을 점령하고 세계로 나가서 평천하면 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제가 제목으로 잡은 것은 긍정효과예요. Well done, the power of positive relationship인데, 오늘 강의의 제목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요거 베스트셀러 됐죠? 혹시 요거 읽어보신 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요거 읽어보셨죠? 말은 들어보셨죠? 읽어보셨어요? 여기에 고래가 춤춘다는 말이 몇 번 나와요? 모르시겠어요? 저 뒤에 남자 사장님 읽어보셨다고 손 들었는데, 여기 고래가 춤춘다는 말이 몇 번 나오죠? 예? 여러 번. 참 애매하게 말씀하시네요. 여러 번. 여러 번. 우리 김현숙 아가씨께서는 자꾸 가끔 고래가 춤춘다고 그러던데, 이 책에 고래가 춤춘다는 말이 몇 번 나오는가? 예? 많이 나온답니다. 많이. 예. 예, 이 책은 고래가 춤춘다는 말은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한마디도 안 나오고, 춤춘다에 해당하는 댄스라는 단어도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느냐? 요 책 제목은 요거예요. Well done. 요거예요. 제목이 이거예요. 이게 무슨 춤춘다가 어디가 있어, 이게? 요건 레스토랑에 가서 스테이크 시킬 때 웰던으로 할 거냐, 미디엄으로 할 거냐, 레어로 할 거냐, 그렇죠? 그 웰던이에요. 웰던이라는 게 있습니다. 웰던은 잘했어, 그 말이에요. 잘했어. 상사가 부하에게 너 이 보고서 몇 시까지 작성해 놔. 보니까 보고서를 잘 작성해놨어. 그럼 웰던. 어우, 잘했어. 괜찮은데?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웰던은, 이 책 제목은요, 고래 춤추는 건 아무 관계가 없어요. 요건 뭐냐면은 웰던의 펀이에요. 펀. 다시 말하면 미국 사람들은 웰던 그렇게 얘기하면 웰던으로 들어서 고래 너 참 잘했어, 그 말이에요. 고래 너 참 잘했어. 이걸 우리말로 하면은 고래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고래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두 저자예요. 켄 브랜차드하고 처크 톰킨스, 이 두 사람 더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사람들인데, 켄 브랜차드는 미국의 저명한 컨설팅 회사를 경영하는 컨설팅 회사 회장입니다. 많은 베스트셀러 저서가 있어요. 그런데 펀을 구사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걸 그냥 고래 잘했어 이렇게 번역했으면 이거 한 권도 안 팔려요. 그런데 이걸 의역을 해가지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렇게 하니까 제목이 섹시해가지고 다 사봐. 그런데 이 페이지를 읽으면 아무 재미가 없어. 이게 뭔 얘기야 이게 지금은. 그래서 제목은 많이 들어보셨으나 끝까지 읽은 분은 굉장히 인내심이 강한 분일 테고, 그런데 이게 이 켄 브랜차드가 1976년에 캘리포니아 샌디에고에 있는 시월드 고래 해양박물관에 가가지고 깜짝 놀래 느껴가지고 책을 써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1976년이에요. 그래가지고 책이 나온 게 2002년입니다. 2002년인데 작년까지도 계속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계속 찍어내요. 그러면 이게 지금 베스트셀러가 될 만한 무슨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선 이게 펀이란 걸 생각해야 돼요. 펀.
인터넷에 혹시 들어가 보시면요, 뻔뻔한 놈이 성공한다 그 말이 있어요. 보셨어요? 누구 실수해가지고 보신 분? 우연히 서핑하다가 뻔뻔한 놈이 성공한다. 뻔뻔한 놈이 성공한다. 뻔뻔한 놈이 성공한다. 이런 책도 있고 글씨가 많아요. 그런데 뻔뻔하다는 것은, 우리말의 뻔뻔하다는 개념은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전혀 부끄러운 줄 모르는 후한무치한 놈, 이렇게 돼 있어. 그런 놈이 성공하겠어요? 그 말이 아니고 이 말 자체가 펀이에요. 펀을 잘 구사하고, 이 뒤에는 FUN, 펀, 굉장히 유쾌하고 즐겁게 일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럼 펀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말로 하면은 동음 이의의 연어 유희입니다. 언어 유희, 말을 가지고 음은 같은데 뜻이 달라져서 그 의미를 아주 세게 전달하는, 아주 명확하게 전달하는 말들이 굉장히 많아. 예를 들면 이게 뭐예요? 불광불급이에요.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 똑같이 미치다가 두 번 나와요. 그런데 이 광은 진짜 미친놈이에요. insanity, 제정신이 아니고, 뒤에 급은, 미치는 것은 어디에 도달하는 거, 리치. 그러니까 우리말에 미치다가 두 가지 뜻으로 쓰였어요. 앞에는 정신 나간 놈이고 뒤에는 어디에 도달하다는 미치다예요. 그러니까 이게 펀이에요.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 이게 펀이에요. 눈에 눈이 들어가니 눈물이냐 그런 얘기예요 지금. 똑같은 발음인데, 동음인데 뜻이 다른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통상 우리 지금 개그맨들이 하는 말의 유희는요 전부 펀이에요. 전부 펀이에요. 근데 개그맨하고 코미디언하고 어떻게 달라요? 개그맨하고 코미디언 비스무리해요. 근데 제가 그걸 몰랐어요. 몰랐는데, 여러분 김병조라는 사람이 있어요. 김병조. 옛날에 배추머리. 지금 방송 진행하고 있죠. 김병조가 우리 고등학교 동창이거든. 같은 클래스였어요. 그래서 식사를 하면서, 야, 개그맨하고 코미디언하고 어떻게 다르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이놈이 명쾌하게 대답해줘요. 코미디언은 몸으로 웃겼답니다. 예를 들면 비실이 배삼룡, 괜히 가다가 넘어지고 또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웃기고. 근데 개그맨으로 넘어오면, 자기가 개그맨 1세대인데 그렇게 자빠지고 넘어지고 몸으로 웃겨가지고는 몇 번 웃고 나면 안 한대요. 또 누굽니까? 개다리 춤 추던 개다리 춤 두 번 보면 질리니까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점점 커뮤니케이션이 발전하고 방송이 발전하면서 그것 가지고는 안 되니까 말의 유희, 펀을 가지고 웃기지 않으면 웃지를 않는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개그다 그랬다고 얘기를 해요. 그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코미디언 앞에는 뭐라고 불렀어요? 어르신들은 알아. 희극배우라고 불렀어요. 희극배우. 기미갑으로 대표되는 희극배우, 그렇게 불렀어요. 코미디언은 말이 없었어. 희극배우. 그럼 희극배우 앞에는 뭐라고 불렀어요? 만담이라고 불러요. 만담가. 장소팔 고춘자, 만담. 장소팔 고춘자 들어보셨죠? 장소팔 씨 만담하는 거 많이 들었죠? 장소팔 씨는 자기 이름을 그렇게 해석하더라고. 장에 소팔하다가 낳았기 때문에 자기는 장소팔이라고 그러더라고. 그게 만담이에요. 하여간에 이 펀이 굉장히 많은데, 이 펀을 잘 구사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게 지금 언어학자들의 얘기예요. 어디서 펀을 제일 많이 구사하냐면 공익광고에서 제일 많이 구사해요. 밟지 말고 밟으세요. 올라가지 말고 올라가세요. 그런 거 있죠. 뒤에 올라가다 앞에 올라가다가 각각 내용이 달라요. 이게 펀이에요. 음은 같은데 뜻이 달라. 그런데 펀은요, 영어보다는 우리말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미국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는, 대통령이 됐건 국회의장이 됐건, 이 사람들은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유머를 시작해요. 유머를 시작하는데 거기에 펀을 구사하기 때문에 유머를 그대로 직역하면 아무지도 우습지가 않아. 우리말은 우습지가 않아요. 아까 웨일단 그렇다고 해서 고래가 춤춘다.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고래가 잘한다.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이렇게 돼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웰단을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탁 나와요. 제가 있던 부대에 미국 이 고급 장성이 오셔가지고 스피치를 하시는데 그 사람은 스피치할 때 반드시 유머를 구사하고 펀을 구사합니다. 근데 영어 교수가 통역을 하는데 펀을 구사하거든. 근데 펀은 해석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통역하는 교수가 뭐라고 통역을 했냐면,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웃은 소리 하니까 웃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말이 웃어가지고 확 웃으니까 나중에 미군 장성이 말이야, 엑셀런트 통역을 어떻게 그렇게 잘해. 그래서 내가 아무렇게나 그 번역해버리는 거예요. 펀은요 번역이 되질 않아요. 예를 들면 옛날에 그런 여자들이 많아. 그런 여자분들이 저 이래봬도요 이대 나왔어요 그러거든. 그러면 그걸 기분 나쁘게 넘기면 안 돼요. 이대가 학교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훌륭한 대학 나오셨습니다. 저는 이대인지 저대인지 콧대인지는 모르겠고요, 그대가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거 펀이 돼요. 근데 그걸 영어로 번역해 보세요. I don't know this university, that university 뭐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말이 되질 않아요. 우리말이 펀이 가장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문도 쓰고 한글도 쓰고 이두도 쓰고 한자를 파자해서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씁니다. 그래서 과거 옛날 우리 판소리라든가 옛날 문학을 보면 거의 펀으로 구성이 돼요. 예를 들면 춘향전에서 서울의 한양 갔던 이도령이 거지가 돼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춘향이 서방님, 그러니까 올매가 뭐라고 해요? 서방인지 남방인지는 모르겠고 그 말이에요. 그게 펀이에요. 그걸 영어로 번역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방인지 남방인지 동방인지 난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이 말이 이 의사 출동할 때 보면은 바쁘니까 말이 바뀌어. 바람 들어온다 문 닫아라가 문 들어온다 바람 닫아라 이놈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펀이에요. 그런데 이 펀의 지조는 누구냐 하면요, 펀의 지조는 미국 사람도 아니고 우리 김삿갓이에요. 김삿갓 아시죠? 김삿갓은요 이름이 김병연입니다. 김병연. 그 조부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그 조부가 평안도 선천 군수를 하던 김익순 부사라는 정상품 벼슬에 아주 대대로 벼슬을 했던 양반 집안이에요. 부사라면 정상품이니까 굉장히 높은 벼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부임해가지고 얼마 안 돼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홍경래 난이 났어요. 홍경래 난이 나가지고 겨우 부임해가지고 한 3, 4개월 됐는데 관내를 전부 시찰하고 민심을 안정시키고 이제 다 정리가 끝나고 고을 선비들하고 술을 먹고 이제 즐기는데 저녁에 술 취해 자는데 홍경래가 와서 포박을 해버렸어. 그래서 항복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수를 당하고 멸족을 당해버립니다. 가족을 다 죽여버려요. 그런데 그 종이 그 형제와 어머니를 빼돌려서 종집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겨우 살았죠. 근데 그 뒤에 조정에서 상황이 그렇게 됐다는 걸 알고 멸족을 면하고 패족으로 바꿉니다. 패족은 조상이 너무 중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자손은 대대로 벼슬할 수 없다. 이게 패족이에요. 그런데 김삿갓의 고향을 보니까 출생지가 경기도 양주더라고요. 경기도 양주예요. 그런데 강원도 황해도에서 살다가 거기서 패족을 당해가지고 어머니가, 아버지는 화병 나 죽어버렸고 어머니가 몰래 강원도 영월로 와서 키웁니다. 영월로 와서. 그런데 자기 할아버지가 그런 일을 당했다는 걸 얘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안 해줬어요. 안 해줬는데 이 김병현 둘째 아들이 과거 시험에 장원급제를 해버렸어. 장원급제를 했는데 그 재수없게 그때 시제 이것에 대해서 글을 쓰라고 준 시제가 홍경래 난에서 죽은 충신을 찬양하고 그 역적 같은 김익순을 욕하는 글을 쓰라야. 그래가지고 욕을 기똥차게 해가지고 장원급제를 했어. 장원해가지고 집에 오니까 어머니가 벌컥 울어. 왜냐면 자기 할아버지를 길때 욕해가지고 지금 장원했거든.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게 너희 할아버지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야. 과거 전통사회에서, 또 전통사회가 아니라 하더라도 할아버지를 욕해가지고 벼슬 한다? 그게 말이 안 돼요.
그래서 하늘 보기 무섭다고 생각하고 넓은 삿갓을 쓰고 천국을 유랑합니다. 그래서 일생을 마쳐요. 어디서 마쳤냐 하면은 저기 전라남도 화순군 동복에 가면, 동복면에 혹시 오신 분 있어요? 동복에 가면 거기에 김삿갓 비석이 서 있어요. 거기서 죽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와서 시신을 모셔가지고 지금 강원도 영월에 매장했는데, 거기가 지금 강원도 오신 분들 거기 김삿갓군이에요. 군 이름이 김삿갓군이에요. 예. 그래서 김삿갓 그분이 한 면을 다 먹여 살리고 계셔. 지금 관광자 오시거든. 계속 오거든. 예. 그래서 이름 자체를 아예 김삿갓군으로 바꿔버렸어. 영월군에. 그분이에요. 그런데 왜 그분의 시가 중요하냐면요, 그 당시가 이 양반이 19세기 초에 태어나서 19세기 중엽까지 산 분인데,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가 망해가고 있던 시기예요. 망해가고 있어요. 망해가고 있는데 그 망하는 정점은 꼭 누가 있냐면은 무능한 임금이 있어요. 무능한 임금이 있고 백성을 죽으라고 뜯어먹는 벼슬아치들이 있습니다. 그때 김병회는 전국을 돌아본 거예요. 도대체 백성이 어떻게 사는가를 돌아보고 거기에 그것을 비판하는 시를 남겼기 때문에, 그것이 단순히 시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우리 백성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양반이 맨날 돌아다녔으니까 책을 써놓은 것도 아니고 그냥 시 써주고 가버렸거든. 그래서 천여수의 시를 썼다는데 지금 발견된 건 한 400여 수랍니다. 근데 그분의 시를 보면은 아주 펀의 지존이야, 지존. 이건 타의 초종을 부려요. 왜냐하면 한자, 그 다음에 한자의 훈, 한자의 우리말, 이두, 한글하고 한자를 합해가지고 막 시를 썼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세태를 그런 식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런데 이 양반이 한시를 써놓은 걸 보면은 한시를 그대로 해석하면 평범하기 짝이 없는 내용이야. 그런데 펀을 구사했기 때문에 그걸 우리말로 읽으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퍼부어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당시 세태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추운 겨울날 어느 마을에 갔는데 가장 묵기가 좋은 곳이 그 당시 어디냐면 서원입니다. 서당. 서당에 훈장이 있고 학동들이 있고 항상 불을 떼고 선비들이 왔다 갔다 하죠. 김삿갓도 선비니까 비록 행색은 거지지만은, 아니 서당에 가서 하룻밤 묵어 갑시다 했는데 김삿갓의 꼴을 보니까 완전히 거지꼴이야. 거지꼴이니까 그 당시에 훈장들이 아주 형편없는 훈장들이 많았어요. 권력지향적인 훈장들이 많았어. 훈장이 나와보지도 않고 문전 박대를 해. 그래서 써주고 간 시가 이 시입니다. 한자로 해석하면 서당을 일찍부터 알고 와보니 방 안에는 모두 귀한 분들이 있어요. 생도는 모두 10명도 못 되고 선생을 와서 보지도 않는다. 그러면 저걸 보면 뭘 할 수 있냐면 당시 우리가 쓰는 말을 저 시대도 그대로 썼구나. 우리 말이 저 때도 저렇게 됐었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생은, 그런데 훈장은 한문만 해가지고 한문 읽어보니까 뭐 아무것도 아니거든. 근데 학동들이 계속 웃어. 계속 웃어서 보니까 이게 욕을 바가지로 퍼붓고 떠나버렸어. 이게 펀이에요. 이렇게 저걸 가지고 시비를 할 사람이 없어. 왜? 뜻이 무지무지하게 좋거든. 그렇죠? 그러고는 또 어느 마을을 갔더니 대갓집 앞을 쑥 지나가는데 대갓집 안악이 설거지를 하고 밖에다가 물을 버린다는 게 하필 재수대가리 없이 김삿갓이 지나가다가 설거지를 뒤집어 썼어요. 그러면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김삿갓을 보니까 이거 완전히 거지야. 거지니까는 미안하다는 말도 않고 돌아가려고 하는 찰나 김삿갓이 한마디 했어요. 양반 체면에 욕은 못하고 헤헤 그랬단 말이에요. 헤헤는 우리말로 하면 헤헤냐 연년, 2년이니까 2년 그 말이에요. 연자가 2개니까 쌍년 그 말이에요. 김삿갓의 시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인심이 이렇게 고약하다는 걸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번역한 분은요, 번역을 굉장히 잘한 거예요. 이 책에 웨일단 이렇게 번역하면 한 것도 안 팔려요. 근데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러니까 무지하게 섹시하게 번역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근데 생각해 보세요. 고래가 어떻게 춤을 춥니까? 춤 못 춰요. 그런데 이렇게 번역하니까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왜 이렇게 베스트셀러가 됐을까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켄 브랜차드가 굉장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지금 샌디에고에 시월드가 있고 이제 플로리다에 시월드가 있습니다. 이 스토리는 플로리다를 중심으로 써진 거예요. 그런데 그 돌고래 쇼를 본 사람이 켄 브랜차드만은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수많은 사람이 봤는데 켄 브랜차드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휴가를 얻어서 그 시월드에 갔는데 누군가 지인이 가면은 돌고래 쇼를 반드시 보라고 추천을 했어요. 그런데 켄 브랜차드는 그걸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돌고래, 여기 고래는 킬러고래, 우리말로는 범고래라고 그래요. 범고래. 영어로는 킬러 웨일이에요. 킬러 웨일. 이 킬러 웨일은 먹이사슬의 최상이랍니다. 엄청나게 사납고, 이게 돌고래의 한 종류인데 다른 돌고래도 잡아먹고, 상어도 이놈한테는 맥을 못 춘답니다. 상어도 잡아먹고, 그 다음에 그 덩치 큰 고래도 잡아먹는답니다. 그러니까 닥치는 대로 잡아먹는 이 먹이사슬의 최상위 동물이에요. 그리고 큰 것은 무게가 10톤이 나갑니다. 암컷은 7톤 정도, 8톤 정도 나가고. 그런데 이게 공중으로 뛴다는 게 말이 되질 않는다, 이게. 왜냐하면 그렇게 사나운 놈을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거의 그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고래가 뛰고 이 무자비한 포식자가 쇼를 한다? 말이 안 된다. 고작해야 헤엄치는 걸 보여주겠지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사람을 태우고 다니고 키스하고 둘이 맞춰서 뛰고 꼬맹이하고 얘기하고, 요건 지금 혀를 내미니까 저도 내밀고, 요걸 어떻게 저 포식자가 저렇게 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경영 컨설턴트이기 때문에 저런 포식자를 저렇게 할 수 있다면 인간도 저렇게 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포식자가 저런 모티베이션을 받을 수 있다면 인간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범고래 쇼를 본 게 한두 사람이 아닌데 켄 브랜차드만 그렇게 생각한 거야. 그래가지고 아까 척 톰킨스라고 하는 아주 전문가, 26년간 범고래와 같이 살고 있는 해양 전문가, 학자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했나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돼요. 그러면서 이 전문가가 하는 소리가 범고래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과 인간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같다. 즉 인간을 모티베이션 시킬 수 있는 방법과 범고래를 모티베이션 시킬 수 있는 방법이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둘이 책을 쓰기로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말에 가장 놀랐어요. 전환, 리디렉션. 그러면 범고래가 항상 인간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요구하는 대로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 당신들은 어떻게 하느냐?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벌을 줘, 벌을. 너 임마 왜 숙제 안 했어? 임마 TV 보지 마. 이렇게 벌을 주는데 그러면 고래도 그렇게 하느냐?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행동을 했을 때는 그 원하지 않는 행동을 가지고 물고 늘어지지 않고 다른 곳으로 에너지를 전환시켜요. 즉 고래들을 다른 곳으로 유도하고, 요 방법을 자기가 근무하는 회사와, 이 문제는 세 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조직 속에서 상급자와 하급자 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고, 집에서 지금 부부간의 갈등이 심한데 부부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에 지금 문제가 심각한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요 세 개의 문제가 한꺼번에 다 들어있어요. 이 세 개의 문제가 동시에 해결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해결됐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칭찬과 긍정인데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귀에 못이 박혔어요. 인간은 비난이나 질책이나 처벌보다는 칭찬을 하면 모티베이션이 잘 된다. 이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알아. 그런데 실제는 그렇게 안 해요. 실제는 못하면 질책하고 처벌하고 나무라고 사이가 틀어지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식은 칭찬이 좋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칭찬, 긍정의 힘, 이건 다 인식을 하는데
왜 그러면 부정적인 면에 관심이 그렇게 많느냐 하는 거예요. 그 많은 이유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게 지금 XY 이론이거든요. 경영학에서 XY 이론이 나온 1960년대입니다. X 이론은 인간을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게으르고 상급자가 안 보면 자빠져 놀고 책임을 안 맡으려고 그러고 가능하면 일을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러므로 인간을 모티베이션 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당근과 채찍이다. 이게 X리언이에요. 이게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어요. 인간은 당근과 채찍으로 다루지 않으면 일 안 한다. 항상 감시해야 된다. 이게 X리언이에요. Y로는 실제로 미국에서 그런가 하고 한 20년간 실험을 했어요. 실제로 인간은 무엇 때문에 모티베이션이 되느냐 하는 걸 봤더니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인간은 모티베이션이 된다는 게 Y이론이야. 그러니까 X이론은 인간을 성악설적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인간은 본래 악하다. 그러니 당근과 채찍으로 감시하지 않으면 일하지 않는다. Y이론은 그렇지 않다. 인간은 일할 수 있는 동기만 부여주면 스스로 일한다. 누가 보지 않더라도 일한다. 그게 뭐냐? 자아실현이다. 이렇게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실험에서 Y이론이 맞다는 게 증명이 됐는데 실제 경영 현장에서는 그렇게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X, Y는 있는데 W가 없잖아요. 이제 앞에 하나. 왜냐하면 이 뒤에 Z 이론이 있어요. 그러면 W 이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울대 이모 교수가 W 이론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시중에 가면 W 이론이 있어요. 근데 그 W 이론은 한마디로 말하면 신바람입니다. 부하를 신바람 나게 해가지고 일하게 하자. 그러니까 또 지모 박사가 무슨 개소리 같은 소리냐, 인간이 어떻게 계속 신바람이 안 나냐, 그러다 죽는다 그랬거든. 인간은 그렇게 계속 신바람 안 난다. 그러니까 시스템으로 움직여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맞는지는 모르지만은 하여간에 이렇게 많은 이론이 있어요. 저기 고래 책이 처음 책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게 유명하게 됐냐면은 지금까지는 인간의 모티베이션을 연구하는데 인간을 이용했어요. 공장 노동자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 그런데 이건 특이하게도 고래를 가지고 했어요. 인간을 이해하는데 고래를 가지고 했다고. 그러니까 좀 특이해요. 그런데 고래가 공중제비를 넘게 하고 그 다음에 조련사를 싣고 가게 하고, 요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게 됐어요. 그러면 인간도 가능하다. 왜 그러면 인간은 이렇게 부정적인 면에 관심을 갖느냐 하면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답니다. 생존 본능이에요. 뭔가 좋은 소식은 별 관심이 없어요. 안 퍼져나가. 그런데 나쁜 소식은 굉장히 관심이 많고 소문이 빨리 뻗어나가요. 예를 들면 초등학교 학교 앞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매일 교통정리를 하면서 어린이를 보호한다. 그건 그냥 뉴스 듣고 잊어버려요. 아이고 좋은 할아버지네? 잊어버려요. 그런데 어떤 초등학교에서 어떤 아저씨가 애를 납치해가지고 부모를 협박했다. 애들이 들어오자마자 너 그거 말이야. 그 아저씨 오면 관심이 많고 안 잊어버려. 그것은 뭐 때문에? 생존 본능 때문에 그렇다. 인간은 살아남으려고 하는 본능이 무의식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나쁜 소식에 관심이 많다. 왜? 그 나쁜 소식이 나에게 해를 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부하가 잘하고 있을 때는 나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 그러다가 잘못하면 그것이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의 생존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화를 버럭 내면서 못하게.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존 본능 때문에 자꾸 나쁜 점에 관심을 갖는다. 잘한 것은 내버려 두고 그건 당연한 거고, 잘못한 것에 관심을 가져가지고 계속 물고 늘어지니까 안 된다 하는 게 이 책의 골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행동경제학이 실험한 건데, 예를 들면 그거예요. 제가 100만 원을 공짜로 드렸어. 그럼 기분 좋겠죠. 기분이 좋겠죠. 그때 기분을 1이라고 하고 100만 원을 드렸을 때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어떤 쓰리꾼이 내 100만 원을 뺏어가 가방을 찍고 가져가 버렸어. 100만 원을 잊어버렸어. 그때 느끼는 기분 나쁨, 고통, 어느 것이 더 크냐 그 말이에요. 내가 공짜로 100만 원을 주었을 때 느끼는 행복감보다
지하철을 가는데 내 가방을 찢고 쓰리꾼이 소매치기가 100만 원을 가져갔을 100만 원을 잃어버렸을 때 느끼는 고통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훨씬 커요. 자기가 어떤 이득을 봤을 때 느끼는 행복감보다 손실을 봤을 때 느끼는 고통이 훨씬 큰데 학자들이 많은 실험에 의하면 그것이 2.5배로 나와 있어요. 즉 100만 원 잃어버린 것이 250만 원 공짜로 받았을 때와의 감정과 같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내 지금 300만 원 버는 미용실을 계속 하고 싶지 여기 와서 벌지 말지도 모르는 3천만 원으로 그 상황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위험하거든. 내가 굶어 죽을지도 모르거든. 안 바꾸려고 그래요. 안 바꾸려고. 그러면 적어도 얼마를 보장해 주면 300만 원 지금 벌고 있는데 얼마를 보장해 주면 직업을 바꾸냐 하면은 그것에 2.5배 750만 원 벌 수 있어. 그러면 해볼까?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리크루팅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너 300만 원 벌지 400만 원 벌 수 있어. 안 한다는 거예요. 750만 원 이상 벌 걸 그러면 그렇게 이제 반응이 나와요. 2.5배예요. 요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요 그림이 요걸 찾아내는데 요게 2002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그림입니다.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그 살인고래를 조련사, 그 연약한 조련사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게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그런데 그것을 인간에 적용해 보니까 정확하게 맞더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되면 성공할 수 있겠죠. 예. 내일 성공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